유튜브 시작했는데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는다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라면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10만 유튜버들이 입 모아서 말했던 내 채널 망치는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몰라서 삽질만 11개월 동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없잖아요. 바로 가보시죠. 사실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했던 실수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채널을 업로드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바로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폰으로 구독 누르고 영상 틀어놓고요. 지인들한테 구독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회수 10이라도 구독자 1명, 5명, 10명씩 늘다 보니까 마음은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알고리즘을 꼬운다는 걸, 내 채널을 망쳐버린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딱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 채널을, 내 컨텐츠를 주변 지인들한테 퍼뜨리지 마세요. 첫 채널을 약 4만 명 정도까지 만들고 지금 커밍송 채널을 6만 명까지 만들면서 알게 된 알고리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내 컨텐츠가 업로드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퍼질까요? 바로 가장 먼저 구독자들에게 노출이 되고요. 내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시청했다면 그 사람의 홈화면에 노출돼요. 근데 내 컨텐츠가 노출되고 추천됐는데 그 사람이 클릭도 안 하고 클릭을 했다고 하더라도 1분도 안 보고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시청 지속 시간과 클릭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 주제, 내 컨텐츠에 관심이 없는 지인들한테 내 컨텐츠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가 박살나게 될 거예요. 애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정말 유튜브 시작했을 때 구독자 100명도 안 됐을 때 이걸 몰랐다 보니까 채널 알고리즘을 되돌린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숫자가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초반 구독자 100명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채널 구독자를 지인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채널 주제에 관심 있는, 컨텐츠에 관심 있는 100명을 탄탄하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미 퍼뜨리셨다면 그 지인들한테 구독 취소하라고 하세요. 내 컨텐츠 클릭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내 채널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채널들을 브랜딩하고 키워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지인들한테 퍼뜨리지 않더라도 이걸 모르면 내 채널이 성장하기 어렵더라고요. 바로 내 채널에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뭐 운동도 했다가 전자기기 사면 언박싱도 하고 내가 요즘 하는 게임도 올리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싶잖아요. 저한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널이 안 커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채널을 보면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일관성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써님 근데 다른 인플루언서들 보면, 구독자 많은 분들 보면 본인이 일상 올리고 이것저것 다 하던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독자 팔로워가 몇십, 몇백만 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찐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브이로그를 하든 언박싱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주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솔직하게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찐팬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잡탕 채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독하는 플로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연히 홈화면에서 정말 인사이트 있는 컨텐츠를 봤어요. 그러면 구독 바로 누르시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구독이 비싸졌습니다. 아무 컨텐츠나 아무 채널이나 구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부탁.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채널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 내가 흥미있게 느꼈던 주제가 일관되게 업로드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일관성 없게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구독하시나요 여러분? 안 하겠죠. 내가 마음에 들었던,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다음에도 업로드 된다라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일관된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주제에 관심 있어서 내 컨텐츠를 보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관된 가치를 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놓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지금 사람들한테 기억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컨텐츠 하나에 5시간, 10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반응도가 뭐 시원치 않으면 사실 뭐 현타 세게 오죠. 근데 만약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면 다음에 집중하세요. 소름 돋게도 85% 이상의 분들이 영상 3개를 업로드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애착을 갖고 기대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0회도 안 나오고 100회도 안 나오다 보니까 김 빠지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 시작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반응도가 없는 거예요. 현타가 뭐 세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롤모델들도 첫 컨텐츠의 반응도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많이 찍혀있는 건 팬들이 생기고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초기 영상들의 반응도가 올라갔던 거지,
초기 반응도는 우리랑 비슷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꾸준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컨텐츠 10개도 안 올렸으면서 알고리즘 탓하고 뭐 레드오션 탓하고 이랬던 제 자신이 너무 못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몇 년을 노력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반년이 뭐예요? 3개월도 안 해보고 기대보다 반응도가 안 나온다고 자책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악물고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첫 채널은 침체기를 뚫어내고 약 4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채널을 브랜딩하고 컨설팅해주면서 알게 된 건 알고리즘도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어떤 소재인지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바로 내 컨텐츠를 통해서요. 먼저 정말 최소한 일관된 주제로 10개 정도의 컨텐츠까지는 업로드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컨텐츠가 쌓여야 유튜브도 내 컨텐츠를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채널이 정체됐다면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해드렸던 연애를 주제로 하는 해피엔딩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노출 자체가 안 됐어요. 10, 20 나왔었나? 근데 결국에 일관되게 업로드를 해나가자 1만회, 2만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독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다 보니까 제가 헤매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개 올릴 때 숫자 채운다고 막 그냥 올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 너가 10개 만들라며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제가 11개월 동안 침체기를 가졌었다고 이전 컨텐츠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돌아보면 이걸 몰라서였어요. 바로 메타인지였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컨텐츠 만들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 100명 되기 전 이 시기는 내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요. 하루에도 수만 개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컨텐츠가 평균 수준의 퀄리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까요? 우리가 우연히 어떤 컨텐츠를 클릭을 했는데 편집도 촬영도 구성도 그냥 지 멋대로 만들어놨어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독으로 이어질까요? 조금 감이 오시죠? 제가 경험한 세상은 차갑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평균도 안 되는 퀄리티에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써님 그럼 고퀄리티를 위해서 편집부터 배워야 될까요? 솔직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필요한 건 진정성 있는 경험과 인사이트지 고퀄리티 수준의 편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최소한의 평균 퀄리티였습니다. 그럼 이 평균 정도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만하다.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인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 정도 수준의 컨텐츠를 찾아내서 내 컨텐츠의 퀄리티를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편집을 배우든 뭐 다른 걸 배우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 채널들을 운영하면서 1000개 넘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걸 모르면 정말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에 반응도 없으면 초조하잖아요. 불안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을 후킹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워딩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됐을 때 구독자와 조회수에 매몰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강박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100명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밀도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후킹, 어그로 당연히 중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내 컨텐츠에 나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채널에서 내 주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먼저 고민이 돼야 되더라고요. 나만의 메시지를 먼저 정하고 그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후킹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 자극적으로 후킹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알맹이 없는 차별성 없는 컨텐츠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만약에 운 좋게 컨텐츠가 떡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만 모여있는 채널에 내 메시지에 공감하는 찐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원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내 메시지에 공감하고 내 방향성에 동의하는 찐팬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채널은 하나의 브랜드예요.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그 컨텐츠에 담아서 이 방향성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유튜브에서 내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구독자 100명 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인한테 퍼뜨리는 거, 너무 다양한 주제 컨텐츠를 올리는 거, 10개도 안 올리고 좌절하는 거, 최소한의 평균 퀄리티를 맞추지 않는 거, 내 메시지를 고민하지 않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집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이탈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요. 몇 개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유튜브로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VOD로 담아내다 보니까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 콘텐츠도 인스타 콘텐츠도 커뮤니티 운영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갈아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갈아넣을 수 있냐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커밍손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이잖아요. 이때 제가 정의하는 주인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인 셈이죠. 근데 그런 삶을 그냥 내가 원한다고 만들 수 있나요? 그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내가 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에 따라서 가을에 수확하는 양이 달라진다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여름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아 넣는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다 보면 결국 가을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무엇에 몰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을에 기대하는 건 어떤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작을 미루고 있다면 그 가을에 내가 어떤 걸 얻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행동력이 실행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나는 이걸 함으로써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지 그 라이프 스타일의 해상도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과정과 제 시행착오를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과정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 소on.